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강박증이 뭔지, 이 강박증이 왜 생겼는지, 이 강박증이 얼마나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반입니다. 그냥 강박증이 있어 끝이 아니라 왜 생겼는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강박증을 치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패턴이 올라왔을 때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강박적인 행위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 이미지나 그 대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는 페이크입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무엇에 집착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그것에 집착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세요. 즉, 그 강박증이 생겨난 매개체가 되는 감정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메인 감정이 있고 서브로 몇 개의 감정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강박증에 포커싱을 할 때 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이런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래된 강박증일수록, 더 큰 강박증일수록 자기의 마음을 느끼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부감을 뛰어넘어서 그냥 난 모든 걸 까발리겠어 하면서 나 자신한테 솔직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강박증을 해체하거나 치유시킬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강박증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지만 어떠한 종류로 성과를 줬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강박증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 삶에서 뭔가를 쌓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착각하겠지. 난 이제 옛날이랑 달라.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내가 이런 강박증에 사로잡혔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끔찍하지만 솔직하게 올라오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인지 느껴보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강박증을 최초로 느꼈던 사건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박증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증폭되어 왔고 살점이 붙여지면서 더 단단해졌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박증이 가장 작았을 때, 가장 하찮았을 때, 이제 막 생겨났을 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강박증이 있다는 걸 아는데 왜 해체하는 게 어렵냐면요. 이미 등치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이미 단단해요. 공유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초의 이런 느낌, 이런 유상 강박증의 상태가 언제 들었는지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떠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안하고 이로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지 아니면 아예 어린 시절에서 이런 원인을 찾으실지. 그래서 내가 왜 이 강박증이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이렇게까지 이성적이지 않은 강박증이 어쩌다 생긴 건지 여러분들은 강박증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강박증이 생겨났던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최초의 사건들이 이제 몇 세 때 겪었었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대부분의 강박증들은 10세 이하의 최초의 사건을 겪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은 10대 때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페널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파악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감정을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누구누구가 아니라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배우가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자꾸 그 영화 배우의 상황에 뭔가 나 같아라고 몰입을 할 것 같잖아요. 성별을 바꿔버리세요. 내가 예를 들면 7살 때 최초로 그 사건을 겪었어. 그러면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7살짜리 나와 성별이 다른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영화를 시청하는 관객으로서, 영화 관람객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 청소년기 아이나 이 영유아기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현명한 이 사건의 문제와 해결책을 떠올려 보세요. 맞아요. 솔로몬이 되세요. 이 사건을 다시금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과몰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트라우마 치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나 따돌림,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소외시키고 파벌 나누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대학생이 될 때라던가 20대까지는 나 정말 그때 너무 트라우마야, 나 그때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을 겪었어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체험하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어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렇게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 시기에 청소년기 아이들은 미숙하여서 그런 일이 되게 흔하구나. 따돌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아이, 거칠애적인 친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아이는 없겠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판단하고,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반 애들이 이상해. 그냥 애들이 그냥 어렸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무지하면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해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되돌아가서 내가 그때 누군가한테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걸로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때는 미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고 나의 모든 감정들을 해소함으로써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감정적인 빚을. 모든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는 존재감을 발휘함으로써 지금의 여러분들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뒤흔들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이미 지나간 일에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휘둘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강박증을 치유하는 방법 5번째 단계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라우마 치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만 이 강박증이 덧대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래서 중요한 문제야, 저래서 중요한 문제야 하면서 의미부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의미부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 하나하나를 다 치유하면 좋겠지만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은 기억은 진짜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치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더 빠른 방식을 알려드리자면은 내가 이 강박증에 대해서 의미부여했던 것들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외모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부여했음, 자존감도 의미부여했음, 자신감도 의미부여했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대상 또는 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부여했던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6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적었었던 것들을 다시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번호를 붙여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의미부여했네 라고 이제 적으셨다면,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내가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었구나. 내가 이성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싶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구나. 내가 능력 개발을 하고 싶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이 하나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자꾸만 연결시키고 껴맞췄었는데 이제는 이걸 분리를 할 거예요. 더 올바른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었던 의미부여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였다면, 이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강박증을 가지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답변이 똑같을 거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하나의 의미부여의 하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단계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박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강박증은 자꾸만 나 아직 살아있어, 아니야 너 중요해, 너 지금 큰일 났어 이러면서 한 번씩 약간의 반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박증한테 뭔가 의미부여했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낼 때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강박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심장에 손을 얹고 쓰러지면서 깊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내서 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불안했구나. 네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으면 그런 행위에 집착을 했겠어. 난 널 이해해. 맞아요. 자기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불안했으면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어리석은 판단들을 했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가 내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그 감정이 느껴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돼, 그런 감정 느껴지면 안 돼 이러면은 감정은 여기에 계속 저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머금게 되니까 자꾸만 인정해주고 호흡으로 배출시켜주세요. 자기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후처리를 해주는 게 8번, 9번 과정이에요. 이 삶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 휴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다양한 환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서 안정감을 느끼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 있지? 그래서 스스로를 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나의 휴식을 위한 처방법들, 나를 휴식시켜 줄 수 있는 것들, 나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9번째 단계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만의 루틴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만의 아침 루틴, 나만의 평일 루틴, 주말 루틴, 이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환경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압박감을 주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본인만의 일상생활 패턴에 이 휴식과 놀이 시간을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서 밸런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을 주무신다던가,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너무 없는 분들은 좀 그런 기회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휴식하는 시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고 멍 때리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나한테 적절한지는 하나하나 다 해보면 알겠죠.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환경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조용할 것, 사람이 적거나 없을 것, 느긋할 것, 아무것도 재촉하거나 잘할 필요가 없을 것, 육체적인 휴식을 동반할 것, 정신적인 휴식도 동반할 것. 여러분들이 난 안전해 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난 두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어, 또는 대부분의 순간 나는 편안해 라고 느끼면 여러분들은 강박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강박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들이 있으시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정화를 해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교정을 해주심으로써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치유해 주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